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새끼녀 안방마님 곽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기념관 2층 이한열 스튜디오를 지키는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였어요? 지성 담당. 지금 지성 담당 서혜선 교수님께서 네. 신촌 로타리까지 오셨는데 교통체증에 꽉 잡혀있대요. 어머나, 어떡합니까? 뭐, 그럼 저희가 뭐, 일단은 시작은 해야,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서혜선 교수가 나의 은교! 나의 은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네네네. 네, 자연스럽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피부는 지성입니다. 피부는 건성. 피부는 건성입니다. 예. 발뉴스의 지성 담당 서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는 네. 시민방송 RTV에 네. 이게 방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평상시보다 더 점잖게 할 줄 알았죠, 여러분? 네. 똑같이 합니다. 네, 똑같이 해요. 네. 그래서 저 네. 오늘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왔어요. 이게 지금 5만원짜리 패션이에요. 네, 근데 뭐 네. 저기가 좋으니까. 네, 지금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죠,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왜 5만원이라는 거예요? 범칙금 5만원이요? 그렇죠. 이게 뭐가 해요? 이게 무슨 노출이에요? 노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못 보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어떠세요, 우리 은교?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저 옷이 이제 로마식 그 방식 옷인데요. 로마식이요? 네. 정말 전혀 옷 고를 때 로마식인 줄 모르고 골랐는데. 사실 여러분들 네. 로만스 스커트라고. 뭐 인터넷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첫 법안 개정에 네. 의결하신 게 바로 이 범칙금 네. 5만 원. 경범죄 네. 처벌법 시행령. 그렇죠. 주요 부위를 드러냈을 경우. 근데 네. 주요 부위를 드러냈을 때 이제 그 과다 노출이어서 5만 원 범칙금이란 거예요? 저 이게 만약에 주요 부위면 어떡하죠? 그럼 저 5만 원인가요? 네? 주요 부위가 어디죠? 어디예요? 형님은 주요 부위가 어디세요? 저는 뭐 코. 코를 드러냈어. 코를 과다하게 드러냈어. 과다 노출. 입을 좀 쓰잖아요. 다 노출. 올려도. 완전히 가리고 해야 돼. 주요 부위를. 저는 주로 입을 쓰기 때문에 네. 입이 가장 중요해요. 주요 부위를 가려야 돼.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네. 그럼 이상호 기자님은 어디가? 저는 머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가려요 이거? 이거 안 가려줍니다. 네, 이거 뭐 히잡을 쓸 수.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여하튼간에 그 경찰관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데 네네네. 얘 70년대로 회귀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 3분 뉴스 발로 3분 그게 있습니까? 뭐요? 직설. 3분 직설이요? 네. 없죠? 오늘은 지금 없는 걸로다가 지금. 네, 그럼 3분 직설에 해당하는 얘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네. 좀 말씀드리면. 살짝 언급해 주세요. 살짝. 아니요. 좀 살짝이 아니고 3분 직설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 직설 없다 그러니까 네. 3분 직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그냥 1분에 하겠다고. 1분에? 1분 직설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단속을 의결했거든요. 네. 단속.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싶어도 첫 번째 무조건 좋은 거 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거. 그렇죠. 뭐 아동 수당을 늘려라. 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좋은 걸 먼저 선물하고 싶을 테니까 국민에게. 그렇죠. 근데 국민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제재였습니다.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새 대통령과 그 국무회의 위원들 혹은 뭐 경찰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의 신체를 어떤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없습니다. 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상으로 그리고 우리 민주국민으로서 그 누구도 신체를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신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제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범죄를 저더라도 그러는데 그 신체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행동,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제2차 국무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를 신장하는 그런 것을 의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혜성의 1분 직설 간단하게 네네네.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철이라는 말을 무리하게 갖다 쓴 이유가 있어요. 네, 엄청나게 뭐예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방송 RTV를 통해서 어떻게 시청할 수 있는지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오늘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531번이고요. 티브로드 168번이고요. CNN 722번, 나라방송 125번입니다. 자, 3월 18일부터 매일 저녁 9시, 또 안 그러면 월수금 오전 10시에 RTV에서 고발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해드리는지 네. 한번 또 쭉 읊어드려야 될 것 간단하게 같아요. 읊어주시죠. 네. 자,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발뉴스 26회는요, 지난 2월 28일이죠.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호 기자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가셨죠? 저 주로 피고인 전문 기자인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나 그 영상 되게 보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팩트TV에서 일부 방송을 했는데 네. 저희가 어렵게 전체 부분을 입수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꾸며 봤습니다. 네, 완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바로 한미 FTA 발효 1년째죠. 자, 대한민국 경제. 어제 아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진단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이혜영 교수님께서 이곳 스튜디오에 오셔서 정말 그 따끈따끈한 대담을 펼치셨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일 취임식 저도 있었습니다. 네. 최성 교수님. 최성 교수님.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 대본을 쓰면서 네. 저의 부분을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니까. 네네. 자, 1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이제 네. 후보자 딱지를 뗐습니다. 네. 취임을 했는데 취임을 했습니까? 네. 네. 그 정말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취임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15명 중에 2명 네. 국방장관이랑 경제부총리 네. 빼고 13명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렇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장관 과연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을지 삼성 엑스파일과 관련된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가서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목격자가 돼주십시오.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1심에서 무죄, 그리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그 유죄가 확정됐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우리 검찰은 독수독과라고 하는 이론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수사권이 없는 일반 저희가 허접한 기자들이 몇 분 만나보고 현장 확인해 봐도 충분히 엑스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없이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CD가 공개되기 이전이라면 모르는데 공개되고 나서 관련된 추가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재인지해서 수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건희 씨가 지시한 내용을 이학수 씨가 전달된 내용을 다시 홍석현 씨가 보고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만 않을 뿐 이건희 씨가 범죄 주범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희 씨에 대해서 부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검사장급 그리고 고급 엘리트 검사들에 대해서 뇌물이 전달된 정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보도하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그 뒤에 판결 선고까지 과정을 담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고 감동적이었는데 재벌에 의해서 돈이 뿌려지고 특히나 이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그 재벌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 칼날이 무뎌지는 이 문제 때문에 보도를 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순진하게 속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을 제가 수십 번 집에서 마치 이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옛날 단파 라디오 듣듯이 수십 번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적어도 그 테이프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법률적, 이론적 측면에서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라는 부분을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국민들은 이 후보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더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증거 수집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저희 다 알지요. 하지만 왜 그 증거 수집이 재벌이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일반 시민들은 거꾸로 매달고 왜 그러냐는 거죠. 경찰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명단에 포함됐던 현직 법무부 차관이 그날짜로 사표를 냈습니다. 맞죠? 사실무근이라면 사표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국정원 2차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수사의 단서라고 보는데, 홍석현 주미대사도 당시 그 유엔 사무총장 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옷 벗으셨잖아요. 홍석조 씨도 검찰총장 하려다가 옷 벗으셨죠. 그 정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그러나 왼쪽 날개만 치는 수사였고 오른쪽 날개는 그대로 내버려둬가지고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과 정도를 잃은 수사라는 그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대체로 모든 언론이 했는데요. 딱 한 매체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의해서만 칭찬을 받는 검사였죠. 그래도 밝게 웃으시니까 고맙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데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퍼스트레이디를 하셨던 분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있을지 모를 쿠데타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거 아닌가. 일반 국민보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권이든 무력이든 간에 쿠데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점에서 금권 쿠데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은 우리 후보자께서 법무장관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혹의 심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사 단서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검찰로서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큰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불법 수집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어느 논리가 타당하냐.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논리보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반헌법적인가. 이를테면 그 의원님께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미처 못 끊었어요. 통화하던 사람이 이를테면 소중한 의원님의 자식을 뭐 죽이겠다든가 아내를 어떻게 한강물에다 빠뜨리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가 못 들을 걸 들었으니까 끊어야지 하고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가가지고 그냥 아구창을 날리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가서 제 아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우발적으로 들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청을 한 건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들었다 그러면 가서 제가 아구창을 날려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우리 공동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은. 근데 공화국을 돈으로 허물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반공익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 모의를 국가기관이 했고 제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MBC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한 내부 조율을 거쳐서 많은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뜻을 떠받드는 검찰이라면 평상시 자신들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 날렵함 처벌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그 진위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 궁금해요. 상을 날리실 건지 안 날리실 건지. 예. 그러니까 날리실 겁니까? 안 날리- 이제 참고인이 생각하시는 네. 거대한 이제 그 불법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라는 이 불법은 이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보다는 좀 사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죠. 눈 제가 비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얘기하셨으니까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죠. 이 도청도 수사하고 아니 들어보세요. 뇌물도 수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자고 네.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그런 사소하기 때문에 눈 감아줘도 되지 않느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은 이제 국정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누구 때문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희 때문에 받았어요. 저희 보도 때문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면 되죠. 도청 수사도 하고 뇌물 수사도 하고. 그 선택하라면 저는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힘내시고 그런 어떤 진실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주고 힘을 보태주려 합니다. 280개에 달하는 테이프를 공개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던 정신으로 삼성 X 파일 테이프 하나만 좀 까주셨으면 93분 동안 농어 먹을래 민어 먹을래 요 3분 말고 나머지 90분 동안 일상적으로 범죄 행위를 사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국민들께서 꼭 들으셨으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 테이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기자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테이프 옛날 280개 말고 하나라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경제 민주화를 가로막는 세력이 무엇인가? 나의 투표권, 나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일상적인, 사무적인, 생활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빼앗긴 자기 권리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는 황 후보자였지만 지금 이제 장관이 되셨죠. 장관이 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저기 화면에는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이상호 기자님 바로 옆에 네, 있었다. 저 오른쪽에 계셨는데 여기 이렇게 방송대처럼 보니까 이분께서 이러면서 이렇게 자주 손짓을 하시던데 표정이 어땠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도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악수를 해서 이렇게 나는 황씨가 아닙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여하튼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잘 방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손이 여튼 옆에 계셔서 조금 뭐 저도 인간적으로 좀 불편하긴 했는데 네네네.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야가 네. 엑스파일 봐주기 수사의 문제,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한 달에 1억 원씩 받아 챙긴 문제, 그다음 검찰 권한 분산을 반대하는 문제 등등 뭐 제기가 됐습니다만 여야가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고, 청문회에 나온 얘기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 끝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불법 수집과 그러니까 그 도청이죠. 네. 도청에 대한 수사와 불법 비자금, 국가 권력을 매수하려고 했던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법 수집한 걸로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 굉장히 뭐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얼핏 들으면 얼핏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불법 수집 정보 자료를 공개하지 말고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을 막기 위한 거고,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그렇게 했을 때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의 취지를 마치 권력과 대재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벌써 이제 8년 되고 뭐 10년 되고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나오는 게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를 마치 강자를 위한 것처럼 법률을 들이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법률을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꼭 그 말씀 드리고 싶군요. 우리 방금 서혜성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지켜지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흔드는 것을 아마 불편해하겠죠. 네. 여하튼 법무장관 앞으로 기왕이 되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서 저희 어저께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아주 정말 좋은 말씀 나누셨다고요. 네. 그 괴담을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좋긴 했는데 안 졸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큰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리고 FTA 전문가 이혜영 교수 작은 토론을 열었는데요. 네. 한미 FTA 발효 1년입니다.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기대와 전망 일반 매체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그 진실과 조우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됐다. 협상 초부터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선결 조건을 내주는 바람에 허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국민적 반대는 소용이 없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해외 자본의 내정 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집중된 대목이었다. 시민적 반대에 직면한 이명박 대통령은 ISD 재협의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그대로 통과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1년 전인 지난해 3월 15일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됐다.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35만 명이 넘는 대규모 고용 창출과 GDP 6%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장담했다. 한미 FTA 발효 그로부터 1년. 주류 언론들은 체결 효과를 기대 이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윈윈하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과연 그럴까?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있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의 고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바야흐로 추가 개방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2년 뒤로 그 시행이 미뤄졌다고 한다. 한미 FTA 발효 1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방송 발뉴스 26회에서 집중 조명한다. 자, 제가 이렇게 언론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미 FTA 1년 그 속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균형 잡힌 보도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FTA 공식 발효 1주년을 앞둔 2부인데요. 오늘 균형 잡힌 저희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하는 장밋빛깔 성취 말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자 해서 저희가 귀중한 분들 이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당초 10수명 더 이상 저희가 모실 수가 있었는데 스튜디오가 좁은 관계로 정말 엑기스만 추출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사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양시 만안구. 네, 지역구 얘기 좀 하시죠. 예. 소개 좀. 안양 중에서는 좀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희망은 더 많은 한미 FTA로부터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자각된 시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안구 국회의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선이 되면 이 정도. 네. 그런데 그 동네 사실 때 초가집에 사셨죠? 네, 옛날엔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가집은 거의 없어요. 예, 아직 요거는 이제 소개도 아직 안 해드리는데 애껴들. 자, 두 번째로 한미 FTA 발효 1년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학계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FTA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왜 박수가 없죠, 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혜성 교수님, 이분은 어디를 대표해서 나오셨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발뉴스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지성계를 대표해서 나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년 지금 언론에 떠들썩하게 뭐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정작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네네. 예. 우리 그 이종걸 국회의원께서는 사실 그 주권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치열하게 싸운 국회의원입니다. 이혜영 교수는 사실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합니다만은 FTA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했고 그리고 지금 10년째, 11년째입니다. 올해까지. 이미 FTA가 오기 전에 한국에 FTA가 올 것이다. 학자가 예언하는 것은 점쟁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용케 맞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뭐 10년 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보셨지만은 저희가 대단한 분들만 엄선해서 오셨다는 거 엑기스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그걸로 시작할게요.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GDP가 무려 4.1% 전 세계 경제 불황 속에 4.1%나 성장했다. 이런 수치를 내놨는데 수출이 네, 수출이 4.1%.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1월달에 관세청에서 그런 자료를 냈거든요. 네. 그 4.1%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그 어느 언론사의 모 기자분하고 같이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아니 작년 3월 15일에 발효를 했는데 네. 작년 1월, 2월, 3월, 7월 다 합해서 보니까 4.1% 늘어났더라 해서 이제 어필을 했죠. 왜 이 말이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발효되기 이전 자료부터 쳐서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발효되기 직전인 작년 2월 달에 대미 수출이 50%가 늘어났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발효된 그 달인 3월 달에 한 30% 늘어나요. 네.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내리 거의 마이너스예요. 수출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쭉 마이너스인데 앞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걸 합해서 계산하니까 4.1%더라. 기본적으로 서혜성 교수님 말씀 맞더라 숫자는 믿기 못 되겠네요. 오히려 반대랍니다, 여러분. 자, 한미 FTA 요 기간 동안에 승용차는 물론 지금 이제 관세 아직 그 4년 뒤에 발효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품, 뭐 철강 이런 것들이 늘었어요. 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다 대기업입니다. 다 대기업. 우리가 지금 한미 FTA의 대기업은 조금 이익을 볼 거다. 수출에 있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타 미국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또 장기적으로 읽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하니까 대기업이 상당히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익도 줄었단 말이죠. 중소기업이 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예를 걸까요? 들어서 네. 우리가 대표적인 중소기업이 섬유의류 네, 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개성공단에서 주로 섬유의류 아닙니까? 그리고 경공업 제품들인데 그런데 이게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매우. 그러니까 실부터 예를 들어 양말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들어가고 색깔 있는 특히 여성들이 즐겨 신는 양말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실이 들어갑니다. 이 수십 가지 실 모두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야지 한국산이에요. 이건 입증이 불가능해요. 무슨 소리 입증을 합니까? 수십 개의 실을 다 쫓아가지고 이게 한국산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지 미국이 관세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 시장에서의 가치는 지금 낙제적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 한미 간에는 저희가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FTA를 통해서 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면 안보 레벨로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한미 동맹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저 국회를 대표해서. 예, 뭐 한미동맹 강화됐나요? FTA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북핵 문제가 되면서 네.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가장 큰 장거리 유도탄이라든지 미사일의 피해를 보는 미국의 입장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멀리하고 미국과 계속 동맹관계 그런 경제 실익이나 실리 외교와 아무 관계없는 동맹관계를 더 강화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새로 통과된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이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 정치학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정구 의원님이 네.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혜영 교수님이 정치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학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이 한미 동맹 과정에서 이번 FTA를 체결하면서 양측 정부가 정치학 언론에도 없는 이른바 시장 동맹이다. 시장 동맹이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미 동맹 지금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는데 네. 실은 그렇죠. 부시 정부 때 이 대북 정책 내지 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악의적 방치. 악의적 반칙. 방치. 이게 아직 서울에 산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고향말을 아직도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오바마 때 들어와서는 그 힐러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략적 인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사실은 부시를 연장해 왔는데 지금 오바마의 2기, 오바마 2에 와서는 이른바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의 균형, 힘의 그 투사, 그 국방 전투력의 투사를 중동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시아를 중국이 다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이 리밸런싱 균형을 새로 맞춰가지고 아시아 지역에도 미국의 그 군사력을 투사시키겠다, 전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확실히 근데 정치학 얘기하니까 더 재미없네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리밸런싱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시아를 통해 다시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회복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빼낼 건 또 뽑아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속은 거. 뭘 속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1년 동안 피해를 지금 본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속은 게, 뭐가 저 잘못된 같은 거죠? 경우에 좀 벌써 몇 년째 그걸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측이 당시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은 GDP가 5.7%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35만 개라고 저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10년치를 합한 거니까 그걸 10으로 나눠서 보면은 일자리가 한 3만 4, 5천 개 늘어나야 되고 GDP는 한 0.6%, 0.57, 0.6% 정도 한미 FTA로 인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한미 FTA는 완전히 이건 다 까먹었고 숫자를 그리고 완전 반전이었더라고요. 일자리와 그다음 GDP 그 어느 하나도 정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 미미한 요 수출료 조금 든 거 가지고 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오히려 사실상 줄은 거예요. 그 전년도 비교해 보면은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거의 10년 가까이 해온 대국민 사기극이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정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했다, 과장했다. 그러니까 사과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손뼉치고 있거든요. FTA와 관련해서 정부와 근데 그거보다 조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무척 재미가 없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걸 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5분 휴식하고 작전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지금 무척 재미가 없어요. 시청자들 근데 저는 뭐 한미 FTA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 얘기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건 어렵고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 대답하신 거 듣다 보니까 좀 약간 멘붕이 와요. 그동안 우리가 수치적으로 약하다는 걸 이용해서 이 위에 계신 분들이 대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사기극을 펼쳤다는 그 마지막 멘트가 약간 좀 충격이 큰데. 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 한 가지 잘라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여러 권역별로 FTA를 체결하는데요. 미국 FTA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미국 FTA는 주로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FTA를 체결합니다. 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미국. 그렇죠? 네. 그럼 다시 경제적으로 또 한미 FTA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미국? 그러면 군사적과 경제에서 더 위에 있는 그걸 두 개를 다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식민지? 아니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얘기 안 했어. 아유, 또 귀에 들린 대로 미국이 FTA를 미국이 전통적으로 FTA를 네. 체결하는 나라들이 우연히도 일치합니다. 대개. 네. 그런데 그게 우연일까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FTA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안보 관련이 있단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속적 안보 개념이겠죠. 그런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여하튼 이제 작전 회의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엔 강론으로 FTA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 경제 이면이 변화가 됐는지 너무나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짧게. 네네네. 하나는 FTA 1년 맞아서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세계 유일한 방송이 고발뉴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밖에 없대요. 두 번째는 꼭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토론 중간에 진행자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방송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자, 예. 여러분 세계에서 처음인 방송을 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RTV로 보실 분들 모두 함께 우리 식구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프레임 속으로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독소 조항도 많습니다만 ISD 조항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벌써 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ISD 조항이 작동한 게 어떤 게 있죠? 론스타 사례. 론스타가 벌써 이제 제소를 했고, 네. 우리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소 전형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직까지 직접적인 건 보고된 거는 적은데, 지방 같은 데서 예컨대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을 하는 데 과정에서 무슨 기법에 외국이 가지고 있는 기법을 배제할 때 외국 업체를 차별했다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벌써 ISD를 근거로 이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그 IT 장비, 장비들 있죠? 그 정부 조달할 때, 그 정부 조달 지침이 있어요. 중소기업 우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 조달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이 조달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ISD와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외국 자본이 우리 그야말로 가장 우리 이종걸 의원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저희 충분히 보도가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달 시장에 개입한 건 좀 처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SSM 골목상권 있어가지고 영업시간 제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합업종 선정하는 문제, 이것도 다 실현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ISD. 그리고 경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만히 있는 거죠. 아직은 저기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 괜히 이거 걸고 부스럼 만들기보다 한번 가만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ISD가 뭐냐면 이제 투자자와 국가가 서로 이제 제소하는 그 조항이 이제 FTA에 있어서 ISD를 이제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그렇게 맺어진 조약은 뒤로 갈 수 없다. 난 조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에서 이걸 레치 조항이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아가미 조항이다. 왜냐면 물고기 아가미 깨면 빠질 땐 반드시 찢어져야 나오거든, 물고기가. 아가미? 네, 물고기 박씨가 아가미 깨면 그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22일 날 그날 이제 1주년을 맞춰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현 교수가 얘기한 이른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런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운찬 교수가 총리가 되어서 그만둔 다음에 했던 일이 그 동방선장위원회에서 그렇죠. 이명박 겨우 설득해가지고 그나마 중소기업 그거 하나 하자.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소로 정하면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ISD 걸지는 않았지만 그럼 미국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룰을 안 지킨다든지 혹은 또 그 뒤에도 자기도 그거 해달라든지 근데 그랬을 때 이게 한국 정부가 그걸 안 지키게 되면 그게 전형적인 ISD 제소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그 제고기와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30개월 이상. 네. 그래서 추가 개방 논의를 지금
제기할 태세인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건 이제 한미 FTA의 꼭 부속 추가 내용은 아니고 제국이 협상에 관한 별도의 이제 압력, 통상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군요. 네, 여태까지에 비해서 그걸 뭐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다 받아줬으니까 앞으로도 안 받아줄 수 없는. 다만 이제 우리가 먹을 힘이 없고 또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 생겨서 우리나라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맞게 된 거죠. 한우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아주 뭐 웃지 못할 얘기와 저절로 안 먹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30개월 이상 물량이 그게 말입니다. 진짜 물량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전체 물량에서 보면 뭐 3%? 4%?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 상원의 재경위원장 자기 자신이 그 고령물을 주로 재배하는 그 어딥니까? 미국 왼쪽에. 그 출신이에요. 농장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그런 거와 더불어 이 굉장히 폴리티컬한 사안 아닙니까? 하이 폴리티컬,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인데 30개월 이상이 다 열었는데 촛불 때문에 지금 잠시 걸어 잠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국이 이제 열어라. 그마저. 그 사실 물량으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열어라. 이거는 사실은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쇠고기 시장을 이참에 정리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FTA에서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개방의 모델을 삼아서 한국이 이렇게 하는데 니네 왜 안 해? 그렇죠. 근데 한국을 이제 봉으로 일단 잡아서 하려고 하는 그거죠. 제가 쇠고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쇠고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 네브라스카나 콜로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미 쇠고기협회가 수출협회가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 요청하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몇 달 전부터 요청을 했지만 아무 해신이 없어요. 실제로 가셨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간 사람입니다. 허락도 안 받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갔죠. 네.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취재 허락 안 받고는 총 맞는데. 그래서 총을 들고 있더라고 그랬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할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뭐 카메라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쏘지는 않고 뭐 하여튼 안 들어오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부회장을 만났어요. 만나줘요? 네, 만나서 아니 그냥 부회장 방으로 들어갔어 그냥. 그래서 열 몇 명이 건장한 사람이 나왔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또 들어갔어. 네. 쏘지는 않고 하니까 들어갔어 일단.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 있거든요. 얘기 다 듣더니 무서워요. 한국은 다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다 돼 있어. 아니, 이게 돼 있다는 게 한국은 다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한마디 들었는데 다 얘기하면 긴 설명을 듣더니 이 사람이 한국은 다 하게 돼 있다. 근데 얼마나 허망해. 우리는 지금 밖에서 데모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 하게 돼 있다. 그 사람이 너무 우리는 심각한데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 보고 지금 이행 교수 한 얘기를 내가 지금 구현하는 겁니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ISD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63개 법령과 한미 FTA는 우리 국내법보다 훨씬 상위의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법을 우리가 입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미 FTA 이제 본격화되면 상당히 많이 체감들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입법 무슨 공청회 같은 거 하게 되면 딱 예전에는 WTO의 경우에도 이거는 WTO 규정에 어긋납니다. 라고 레터 딱 쪽지가 옵니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가 국회보다 높이입니다. 이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이제 제한이죠.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이제 쪽지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들 입법을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입법 기능이 한미 FTA에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국회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약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FTA 그게요. 조약은 늘 신법과 같은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률. 왜냐하면 그 조약을 수정하지 않는 한 늘 우리 법률의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더구나 근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조약이 같은 대등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법은 조약이 곧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현 교수님,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이행법을 이렇게 63개나 만들었는데 이미 미국은 현재 이행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했으면 남도 하는 이게 사실 사고주의가 제일 외교에서 중요한 건데. 이행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했던 그런 의미에서 60 몇 개를 고치고 그건 안 하죠. 왜 합니까? 아니 우리가 했으면 그쪽도 해야죠. 아니 미국의 법은 법리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요. 국내법하고 그런 그 조약이 이런 통상 조약이 상충할 경우에 국내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고 아예. 되어 있어 아예 명문화로.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법 하나 만들려면 한미 FTA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한미 FTA가 어떤 건지 신경 쓸 겨를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규정도 안 받고. 아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51개 주에서 그걸 다 52개 줍니까? 51개 줍니까? 하여튼 신 하나. 시원 하나. 지금 51개 한국을 주에서 포함한 겁니까? 한번 웃겼네. 힘들다. 예, 이성호 드디어 사회자다운 역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1개 주에서 그게 다 실행이 되게 하려면 아마 그 법률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법률은 미국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만 해도 다 다른데 이게 그대로 다 다른 나라인 거지. 그러니까 재미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1개의 주에서 예를 들어 그 연방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WTO 가입이라든가 한미 FTA 그다음 중미 FTA 이런 거 체결해 오면은 각 주정부한테 물어봐요. 주지사한테. USTR 대표가 이걸 받을 거냐? 그러면 그 주에서 안 할게 우리 그만할래?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WTO 미국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WTO 그 조약을 선인한 주가 30몇 개밖에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경기도 받을래 안 받을래? 아니 전라도 받을래 안 받을래 해서 하면 그래서 되잖아요. 지방자치정부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미국은 이런 조건이 근데 미국 연방이 우리 단방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는 이 법 체계상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앞으로 조약 체결할 경우엔 우리 지방정부도 발언권을 획득해야 된다. 그럼요. 그에 위해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저는 사실 늘 여러분 고속도로 다닐 때 돈을 낼 때마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고개를 넘어가는데 선적이 모여서 지나가면 인두세를 받는다. 참 나쁜 놈들이다. 동화책 우리가 이 동화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하지 않으려면 고속도로에서 돈 받으면 사실 안 되죠. 동화책이 소송 걸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에 가장 발전했다고 한 영국은 잉글랜드는 돌아다니면서 고속도로 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톨게이트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국민 세금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그 고속도로 만들었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산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언제 우리에게 없는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글자로 지금 이성호 기자 얘기한 그런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결코 시장의 영역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덫을 놓고 마치 동물이 지나가면 덫에 걸리해서 덫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받겠다 이런 식의 지금 선적질을 이제 자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분노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FTA냐 안 FTA냐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저항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 이름이 FTA라고 부르는 것일 뿐인 거죠. 꼭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정말 이 바쁜 와중에 국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셔가지고 꾸준히 그냥 야단만 좀 많이 하는데 자, 한 말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론스타가 제소했는데 제소한 이유를 국가 기밀로 하는 정부나 지금 이제 1년이 돼서 수출 몇 개 좀 늘었다고 막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정부나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에 있었던 지금 많은 법제도의 변화와 대한민국 미국화, 민영화와 결부된 한미 FTA 진행형 그에 관한 데이터를 조금 어떻게 체크하는 데가 없느냐? 전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떠들고 그랬으면 이런 지수를 좀 체크도 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있는데 없는 척 한다면 그건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호소하고 갈구하고 어느 부처에다가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껏 나온 게 지금 수출 지수 하나 가지고 오늘 토론하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느낌으로 지각으로 한미 FTA 1년에이라는 평가를 해주셔서 국회에서는 제가 안 되면 몸으로 또 정 안 되면 정말 불로 체로탄을 쓰지 마십시오. 싸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제일 고생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이번에도 또 여기까지 먹으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저 FTA를 예견하신 사실 전문가 이혜영 박사께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분석은 그렇습니다. 지난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뭐 충분히 많이 했어요, 실은. 아까 나왔던 했던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대안이 있냐 하는 그게 문제가 될 텐데,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고, 대안이 있어요? 네, 대안은 얼마든지, 뭐, 당장 내라고 해서 낼 수가 있는 대안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오늘 대통령으로. 진짜 고민해야 돼. 불이 되기 전에. 뭐,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매우 낮은 차원에서부터 매우 높은 수준까지 이 통상 정책이 되는데, 결국은. 그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총론적인 방향도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디테일에 들어가서 통상 정책을 향후에 어떻게 설계, 디자인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힘이 없다고 하는 게 통탄한 노릇인데,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 박정희 유전자, 그대로 뭐, 물려가는 분이니까, 어떻게 될지, 뭐 거의 다 예견되는 거죠. 예견되는 거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하죠. 우선 담론 수준에서 남아, 통상, 그러니까 FTA, FTA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부터 고쳐야 돼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그쪽 진영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간단해. 통상 핵심. 왜 이 통상 협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 안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가끔 좀 세워다고 싶은. 물론 우리한테 박수진 이야기지만.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초. 네. 10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FTA를 토론, 대담, 뭐, 아니면 설명, 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미디어가 있는데, 발리스에서만 이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화가 납니다. 이게 가장 화가 납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딱한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자, 아쉬운 대로, 뭐, 제가 마이크 잡았고요. 뭐, 부족합니다만은, 또 좋은 말씀, 뭐, 운 좋게 담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밋빛 한미 FTA 뭐 관련된 보도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아마 이런 진실을 조우하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하튼 힘이 국회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식사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릅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면 항상 거기에는 뭔가 사기가 개입되고 있는 거죠. 고발뉴스 앞으로 언론의 책임 부족하지만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고발뉴스에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곽현아 씨 되게 네. 열심히 오시네요. 저요? 진짜 그럼요. 학구적인 분인 줄은 진짜 알았었는데. 근데 제가 또 좀 재미없으면 진짜 안 듣거든요. 저 객관적인 여자거든요. 그렇죠. 우리 팀이라고 해서 뭐 억지로 듣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한미 FTA가 뭐 이미 지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먹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이랑 너무 밀접한 관련된 내용이라. 한미 FTA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니까 우리라도 다른 매체가 안 하니까 우리 발리스라도 한번 나서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사실 조언을 주셨어요. 네네네. 여하튼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좋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FTA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게 그게 가장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뭐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잘못됐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때로 정부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걸 네. 수정하는 것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론이 그걸 말을 않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답답합니다. 사실. RTV 그리고 고발뉴스를 통해서 이게 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네. 그렇게 좀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여러분들 함께 나눠야 되는 우리 사회 이슈들 저희 발뉴스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네. 벌써 26회 저희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우리 이제 어제 방송 끝나고 잠깐 얘기할 때 무슨 전화 기록을 누가 그러니까 네, 이거 사모님께서 이렇게 통화 기록 조회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항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뭐가 와요. 법원에서 오는 건 가끔 좋은 것도 있다. 왜 뭐가 좋아요? 뭐 무죄 이런 거. 근데 검찰에서 오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무슨 뭐 통화 기록을 뭐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어머나. 그래서 앞으로 통화 못 하겠네. 아유, 지금 어머나 어떡해요? 그거를 괜히 얘기했나봐. 전화가 안 오네 하루 종일. 아니 그럼 나 이제 뭐 문자 이상한 거 보내면 안 되겠네? 이상한 거 가끔 보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내거든요. 저 근데 똥 사실 싸고 갈게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 일입니다만 대선 기간 직전에 왜 네. 그 차필립 정수상 기사 네. MBC의 이준숙입니까? 아니 뭐 직책이 뭐죠? 본부장입니다. 본부장하고 했던 것을 그 내용을 이제 전화기로 듣게 되었던 한겨레 기자님. 신문의 최성진 기자. 네, 최성진 기자. 그것과 전혀 무관한 지난 10개 그 이전에 10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 모든 것들을 이제 검찰이 그걸 압수해서 6,500건이래요. 6,500건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재판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보호,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수성진 기자는 우연히 그걸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통화 기록과는 아무런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10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 전체를 다 공개되는 사실상의 사생활을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호 기자도 그런 일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하고는 앞으로 통화를 안 하시는 걸로. 네. 저도 좀 자제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존엄이 다 침해받을 것 같고. 나 또 전화요금이 좀 많이 줄어들겠네. 혹시 또 저도 혹시 영장을 통해 보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여러분. 네. 여하튼 옛날에는 기자들 빨리 정리하랍니다. RTV가 편성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은 광고 하나 말씀 전하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이버에 필적할 만한 국민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광고를 제가 냈더니 네이버가 무서워서 이 개발자들이 원서를 안 내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희가 감히 네이버를 필적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하튼 네버. 네. 네버. 전혀 안 네버입니다. 그냥 신개념으로 새로운 좀 더 이게 평평한 그런 포털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혈 앱, 웹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간단한 자기소개서, 연령, 성별, 학력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실력만 봅니다. 열정만 봅니다. 네.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이상호. 네. 해고자. 예. 짧게 한 문장으로 오늘 정리를 하지요. 우리 곽현아 씨부터. 오늘요. 저는 제가 오늘 멘트를 줄이고 오늘 영상이 많이 나갔는데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FTA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FTA. 네. 중요합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3월 15일 하면 바로 4.19가 일어나게 된 부정선거 날로 기억했습니다. 작년 2012년부로 3월 15일은 이제 우리나라 주권 훼손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력의 훼손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0년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으로 그걸 고쳐냈습니다. 한미 FTA 1년에 그 3월 15일의 폭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고쳐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3분 직설이 아니라 30초 직설 네, 짜릿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 두 분들 감사하게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